네, 안녕하세요. 잠 못 드는 밤. 이번에는 기출문제 분석으로 한번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역에는 고등학교 기출문제를 몇 가지 시리즈로 올릴 생각이고요. 첫 번째와 14번 문제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두 개의 보기 중에서 많이 고민을 하다가, 특히 기억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다가 틀린 문제이고요. 디귿 보기도 가끔 고민을 하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념을 완벽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찍는 영상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수능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예비고1 학생들,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개념 체크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제를 살펴보면 방정식에다가 복소수? 그죠? 네, 복소수의 성질 부분이 접목된 그런 형태의 아주 다채로운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 좋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복소수 하면 개념서에서 이런 것들을 배웠을 거예요. 복소수를 배우게 되면 루트 A와 루트 B가 한 지붕 안에 묶이는데 이런 형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두 개가 음수일 때 이렇게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둘 다 0보다 작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건 이제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이런 정도의 기본 개념은 바로바로 튀어나오게끔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고민의 시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거는. 물론 증명까지도 완벽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어쨌든 증명까지는 완벽하게 막 설명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문제를 해설하는 과정이니까 개념 쪼개기 영상으로 그건 따로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일단은 요렇게 관계에서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A하고 C가 곱하면 0보다 작다. 그 과정을 통해서 니은 보기부터 먼저 쳐낼 수 있거든요. 이게 근의 개수를 따진다면 당연히 판별식만한 게 없죠. B제곱 마이너스 4AC죠. 근데 얘가 AC가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이 마이너스 4AC는 0보다 크거든? 그럼 이 전체가 당연히 0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로 나름 2식은 같겠구나. 니은 바로 압니다. 사실 니은 보기 쳐내는 데는 한 10초면 돼요. 조금만 고민해보면 아는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디귿 보기부터 먼저 볼 건데, 디귿 보기를 보니까 켤레근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켤레근이 주어지게 되면요, 여러분 켤레근에 대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좀 알아둬야 되는데, 물론 예외사항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잘 내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방정식에서의 개수와 그 다음에 그거에 짝꿍이 되는 근의 관계를 보통 많이 보죠. 그래서 개수가 유리수인데 근이 실수 영역으로 주어지게 되면, 즉 무리수가 들어간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켤레근 존재하죠. 그리고 개수가 실수면 근이 복소근일 경우, 복소근인 경우에 존재합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이 개념만으로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한 근이 실근인데 다른 한 근이 켤레근으로 존재할 수 있느냐라는 건 ABC 개수가 지금 실수라고 답을 했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거 알 수 있거든요. 디귿 보기 바로 쳐낼 수는 있긴 한데, 조금 심화적인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면 개수가 유리수인 상황에서 복소수 근이어도 켤레근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개수의 수체계가 피라미드상 하이라키칼하게 이렇게 피라미드 계층 구조로 되어 있었을 때 유리수 실수 부분의 개수가 이 근보다 차원이 낮으면요, 그러면 반드시 켤레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외도 있기 때문에 보통 어려운 문제는 예외를 많이 내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켤레근을 모르면 이 디귿 보기를 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디귿 보기는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과정까지 오게 되면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니은을 맞다라고 답을 합니다. 근데 1번과 3번 중에 고민을 하다가 이제 틀린 애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센반 학생들도 거의 대부분 다 틀려서 왔어요. 자, 기억 보기가 문제예요, 이제. 이게 여기서 핵심인데, 이거는 약간 번외편인데 복소수에 대해서요. 여러분들이 음수의 제곱근 복소수의 개념에 대해서 개념서에서는 방금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분명히 두 개가 한 집안에 묶였을 때 음수가 부호로 뒤집어지면 둘 다 음수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개념이요, 다 없이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생각해 봐야 돼요. 자, A와 B의 관계는 우리가 어느 개념을 적용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한다면 여기서 두 근 알파 베타가 존재한다고 얘기를 확신을 했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결국엔 마이너스 A분의 B거든요. 그죠? 그리고 니은 보기를 푸는 과정에서 A가 음수라는 건 이미 알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두 가지 케이스는 아닐 건데, 이 b가 음수면 전체 알파 더하기 베타의 근이 어떻게 되죠? 양수로 바뀌죠. 그리고 b가 양수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근이 음수로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근의 어떤 방향성, 이 두 근이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되는 거는 이미 니은 조건을 푸는 데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두 개의 절대값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무런 정보가 주어진 게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 중에 일부가 이 기억 조건을 판단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복소수로 돌아와서 다시 볼게요. 복소수를 보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루트 ab가 되는 케이스는 a와 b가 양수가 되는 케이스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개념의 깊이를 깊게 가져가지 않으면 복소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가 루트 ab로 묶일 것이냐 마이너스 루트 ab로 묶일 것이냐 두 가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한쪽만 봐요. a, b가 양수면 그냥 플러스 보고 a, b가 둘 다 음수 보면 마이너스 보 아니냐 이렇게만 보는데요. 그런데 사실 한쪽만 음수인 것도 존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치?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 보면은 일단은 이게 양수 조건인 거니까 a가 양수라는 기본 전제 조건이 깔렸었으니까 양수인가 두 근의 합이? 근데 그걸 집중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알파하고 베타가 크기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두 개 합이 양수가 되려면 알파가 3일 때 베타가 1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에 그런 어떤 조건도 없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알파가 1인데 베타가 마이너스 3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판단 못한다고 기억을 틀렸다고 했다 이거예요. 근데 맞다고요. 이거 판단 가능하다고요. 다른 조건을 방금 쌤이 얘기했잖아. A, B 두 개의 부호가 꼭 양수여야만 저렇게 함지부호로 붙어서 부호가 안 바뀌는 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잘 보세요. 지금 A를 양수로 문제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B를 음수가 되는 케이스로 뒤집어서 보겠습니다. 이 케이스를 생각 못하면 이 문제를 정확하게 답을 못한다고요. 또는 답을 찍어서 맞췄어서 찜찜해요. 여러분들이 이거 증명해 본 적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얘가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한 지붕 안에 묶이기 위해서는 둘 다 양수로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의 제곱근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음수의 제곱근의 경우는 그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음수값을 어떻게든 양수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죠? 허수 i를 제공하는 거죠. 그렇게 배웠었죠. 그래서 지금 A는 어차피 양수니까 그대로 둬야 되지만 B는 음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쓰면 안 되고 B를 갖다가 마이너스 루트 B로 바꿉니다. 그죠? 그리고 허수 i가 생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허수 i의 조금 약간 심화적인 개념도 접목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거를 마이너스 루트 b의 i로 묶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이걸 i로 적용시켰죠. 그러니까 i를 루트 마이너스 1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원래 제곱근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중3 때 배웠던 제곱근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곱근이라는 건 원래 어떤 똑같은 숫자를 두 개로 곱해서 원래의 원본인 알맹이가 그대로 나오는 걸 얘기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여기가 제곱이 돼서 이 a제곱 자체는 모든 수에 대해서 양수지만 만약에 a가 음수라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a로 나온다고 배웠고 이게 절대값 a와 루트 a제곱이 같다는 것도 중3 때 배운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속 알맹이가 음수인 경우 처음부터 음수로 이렇게 출발하는 마이너스 1의 경우는 묶을 수가 없죠. 왜? 제곱근의 성질상 그게 안 되는 걸로 배웠으니까. 이거보다 더 큰 위에는 대원칙이 되는 공리에서 똑같은 숫자를 곱했는데 음수가 나오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허수 i는 그걸 가능케 하면서 음수의 제곱근들도 곱셈과 나눗셈에서 한 지붕 안에 묶을 수 있다라고 수의 체계를 확장해버리는 게 허수 i의 기본적인 필요성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1이라고 제공을 하는 대신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지비를 갖기 위해서는 원래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을 갖다가 한 지붕에 섞어서 루트 마이너스 1을 제곱으로 만들고 얘를 마이너스 1로 꺼내겠다. 지금 이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제곱근의 기본적인 성질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쵸? 이거에 대해서 반박할 사람은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애가 붙어지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든 게 허수 i라고요. 그리고 그걸 허수 i로 우회해서 표현함으로 인해서 음수의 거듭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거나 i가 되거나 마이너스 i가 되거나 1이 되거나 이런 관계를 거친다고요.
그러니까 불가능했던 걸 가능하게 만든 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보면은 얘를 A, B 자체는 일단 지금 음수죠. 그렇지만 묶었어요. 한 지붕 안에 묶는데 성공을 했잖아. 왜? 양수끼리의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묶었으니까요. 이 마이너스 4가 근데 더 필요한가요? 필요 없다 이거지. 그러면 얘는 이 자체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루트 안에 마이너스 1과 이 허수 i를 안으로 집어넣음으로 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아니 그렇잖아요. 루트 마이너스 2는 어떻게 써요? 루트 2에 i라고 바꿔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i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마이너스 1과 곱해져서 플러스 1을 만들면서 없어지는 개념이라고요. 그 개념을 적용을 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적용점에서 봤었을 때 루트 웨비가 그대로 묶였을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안에 있는 알맹이는 분명히 음수의 제곱근이 맞습니다. 그래서 비록 겉보기에는 결과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요. 이 A, B의 곱이 분명히 여기 위에 있는 거는 A, B의 곱이 양수가 맞아요. 그래서 자유자재로 다시 풀었다 떴다 할 수 있어요. 근데 A, B의 곱이 전체가 음수인 경우에는 일부러 허수 i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거꾸로 가는 것도 가능하겠지. 얘가 사실 이런 개념을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그렇다면 처음으로 돌아오면은 쌤이 A하고 B의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되는 케이스? 자, 지금 A가 이미 여기서 음수라고 써놨구나. A가 양수인 건데 A가 양수인 거 이미 확인했잖아요. 그랬으면 양수와 양수 케이스가 되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0보다 크다는 거는 가능하지만 알파, 베타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 음수의 부호는 이 위에 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확인이 안 됐다고요. 여태까지. 근데 제곱근의 경우에 음수의 제곱근 활용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얘는 둘 다 케이스가 모두 다 가능한 결론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알파와 베타의 더하기가 음수여도 되고 양수여도 된다고요. 둘 다. 근데 어떻게 A하고 B의 부호가 곱해서 0으로 돼서 0보다 작던지 A하고 B의 부호가 곱해서 양수던지 이 두 가지 조건에 다 만족할 수 있다고요. 뭘로? 이 조건으로요. 음수의 제곱근으로. 그러니까 음수의 조건을 음수의 제곱근의 조건을 기억에다 적용 못하면 이 기억을 정확하게 답이라고 인지 못하고 찍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핵심의 개념을 완벽하게 꿰뚫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장황하고 자세하게 해설을 다 한 거예요. 느낌 알겠죠?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건지. 한번 곱씹어 보시고 음수의 제곱근을 개념서에서 배울 때 음수의 곱과 양수의 곱만 배웠지만 양음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상 그렇게 개념을 깊게 물어본 형태의 문제였었어요. 그렇게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다음 회차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